일부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역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든든하게 오복순두부 순두부백반 한 그릇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9,000원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오복순두부에서 출발. 절로? 순두부 어땠나요? 아유,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맛있는 데가 많아. 네.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네. 초짜가 없죠. 맞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있어. 네. 기본은 합니다. 전라도 가가지고 사실 뭐 어느 집 가도 그치. 일단 기본은 하기 때문에 심지어 터미널 앞에 있는 집들 가도 맞아. 기본은 해서 오늘은 휴지도 챙겨왔습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 네. 근데 여기는 다 있을 것 같아. 네. 관리 잘하니까. 주차비는 식사하면 50% 감면, 전기차는 추가로 50% 감면이라 0원이었고요. 원래는 3,000원 후불제인 듯 했어요. 천주교 시설이 그쵸. 남한산성이잖아. 엄청 많이 죽었지. 남한산성 순교성지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하면 남한산성은 한양의 군사적 요지로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는데,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 1791년 때부터 신자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되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으며, 신유박해 때에는 한도군 토마스가 최초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기해박해와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 교수, 장살 등의 방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분만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병인박해 때에는 백지사라는 특이한 형벌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지를 묶고 얼굴에 물을 뿌린 뒤에 한지를 덮는 일을 거듭하여 숨이 막혀 죽도록 하는 형벌이라고 하네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잡혀오자 피를 보는 일에 진저리를 낸 포졸이나 군사들이 쉽게 처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형벌이 바로 백지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산성하고 읍성을 다녀보니까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왜냐면은 그 천주교인들을 데려와서 읍성에 있는 관아에서 죄를 묻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기 때문에 관아가 있으면 다 순교지가 있는 거지. 하고 순교지가 처음에 이제 읍성 몇 군데 다닐 때는 여기만 있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있어. 거의 모든 읍성에.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인 7세기의 산성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청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승군이 동원되어 축성되었으며 이들이 산성을 지켰습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성제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 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오유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이 남한산성의 산성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한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준 4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의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 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참고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남한산성의 역사.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청나라에 대항한 곳이며,
1950년대에 공원화된 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이곳에서 40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성문을 열고 청에게 항복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한양을 지키던 4대 요새 중 하나입니다. 4대 요새는 북쪽의 개성, 남쪽의 수원, 서쪽의 강화, 동쪽의 광주였는데요. 이후 한양도성과 탕춘대성으로 이어진 북한산성이 추가되었죠. 아무튼 동쪽의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주요 요새였습니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24km, 성남시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총 12.4km, 본성 8.9km, 외성 3.2km, 신남산성 0.2km, 높이는 7.3m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간마다 틀립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남한산에 다양한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의 남한산성은 조선조 광해군 때인 16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성했다고 합니다. 석축으로 쌓은 남한산성은 자연석을 써서 큰 돌을 아래로, 작은 돌을 위로 쌓았고 여장 등은 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전도를 많이 사용한 수원화성과 비교되는 성곽이죠.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문과 문루, 16개의 앞문이 있었으며 동서남북 4곳에 장대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수호청이 있었고 관하과 창고, 행궁이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거처할 행궁은 252칸으로 대규모였고 성 내에는 80개의 우물, 45개의 샘을 만들고 광주읍의 행정처도 산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산성이 축조되고 처음으로 시행인조 17년 1639년 된 기동훈련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 12,7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내에 남아있는 건물은 많지 않고 복원된 시설이 많습니다. 동문남문과 서장대, 현절사, 연무관, 장경사, 지수당, 영월정, 침계정, 숭렬전 이서, 장군사당, 보, 루, 돈대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사대문과 수어장대, 서문 중간쯤의 일부 성곽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면서 도립공원이기도 합니다.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실제 남한산성이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621년 광해군 13년에 석성으로 개축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폐위되었으며 남한산성이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증축된 것은 인조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고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후금이 침입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조 2년 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도성을 방어하고 유사시 왕이 피신할 수 있는 거처로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인조는 1624년부터 1626년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 완료 후 광주묵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했고 수호청도 같은 해에 남한산성에 설치되었습니다. 왕이 거처할 행궁도 인조 4년 성곽이 완성될 때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627년 인조 5년에 발발한 정묘호란 이후 후금이 조선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한 데에 대해서 조선이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후금은 조선에 왕자를 보내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청태종 황태극이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침공 직전 청으로 국호를 개칭한 황태극은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후 한양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먼저 복림대군, 인평대군 등의 왕자를 먼저 강화도로 피신하게 하고 조정 또한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으나 청군의 선발대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으면서 강화도를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 안에는 1만 3천여 명의 군사가 방어를 하고 있었고 양곡 1만 4,300여 석과 소금 90여 석이 있어서 겨우 51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청군은 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남한산성의 당도에 산성 밑에 탄천 부근에 포진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구원병들이 출병하였지만 모두 남한산성에 당도하기 전에 괴멸되었습니다. 구원병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자 성안의 조정에서는 강화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화파와 주전파 사이에 여러 차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듬해 1월 22일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당하고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에 찾아 200여 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면서 대세는 강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청군은 화포를 쏘아대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등 압박했습니다.
1월 26일 조선의 사신이 협상을 위해 청 진영에 도착했을 때 청군은 강화에서 포로가 된 김정은 왕자를 대면시켰습니다. 이에 조선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고 1월 30일 인조가 45일 만에 식량 부족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조는 소복을 입고 청나라 황제 황태극은 높은 단상에 앉아서 3개 구고두의 예를 받았습니다. 3개 구고두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여진족의 의식이었습니다. 호란 이후로 남한산성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홍위포와 같은 공성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이후 조선은 조총과 화포를 주로 하고 궁사와 창검을 보조무기로 하는 형태로 체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암 외성, 포루, 돈대, 옹성 등을 증축하였고 물루와 장대를 축조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원성에 대한 증개축과 함께 아마도 남홍성 3개가 신축되고 연주 봉옹성을 비롯한 4개의 옹성에 포루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86년 숙종 12년에는 광주유수 윤지선이 봉암성 축조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숙종 19년에는 수호사 50억이 한봉 외성을 새로 건축하였습니다. 숙종 31년에는 수호사 민진우의 주장에 따라 봉암성에 2개의 포루를 건설하였습니다. 포루의 방향은 정확히 한봉의 정상부를 향하도록 설치되었으며 장경사의 원성 부분에도 포루를 신축해서 방어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숙종 45년에는 남격대를 신축했습니다. 이후 많은 수축 작업이 이루어져서 영조대에는 3번의 큰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고 정조 3년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태대적인 수축 작업이 벌어져 기와로 쌓았던 여장을 벽돌로 교체하였습니다. 조선 말 남한산성은 의병 활동사에 다시 등장합니다. 1896년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미사변 후 봉기한 의병들 중 경기 의병이 이천 의병들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점거하였습니다. 2월 28일 이후 한성 진공을 준비했으나 관군에 체포된 김규성이란 자가 관군의 남한산성 성벽 서쪽에 파손된 부분이 있음을 밀고했습니다. 관군은 이 파손된 부분으로 밀고 들어와 의병을 해산시키고 성을 장악했습니다. 역시 적은 내부에 있나 봅니다. 1907년 군대 해산 후 일본은 당시 조선군의 무기와 탄약을 인수했는데 남한산성 내 사찰에 보관 중이던 무기와 탄약도 회수하여 모두 폭발시켰습니다.